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형사소송법 오늘은 이제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하면 기소 효과가 일단 기소했다는 말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제 법원에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일단 뭐 임무 수사도 하고 강제 수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체포 구속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체포나 구속을 해서 뭐 피의자 신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수사의 결론이 요놈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건을 법원에 넘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상 이제 기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면 법원이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건을 심판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만 하고 기소를 안 해버리면 심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제 드디어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개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소 효과 첫 번째 이제 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개시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나 대상이 뭐냐? 검사가 기소한 것만 법원은 심판해 준다 그 말이죠. 예컨대 만약 검사가 이 사건을 딱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보니까 이 사건은 절도다 명백히 요놈이 나무집에 들어가서 기금속을 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절도로 공소장에 기재를 해갖고 만약 공소장을 냈어. 그러면 우리가 공소장을 내면 기소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절도로 기소를 딱 했어요. 법원이 보니까 심리를 해보니까 이게 절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놈이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을. 그러면 검사가 기소한 것만 심판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너 횡령죄 유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범죄 사실이 만약 횡령이라면 검사가 기소한 절도냐 아니냐 그것만 심판하거든. 그러면 횡령이라면 절도는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법원은 횡령죄 유죄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판결을 하게 돼요? 절도죄 무죄 판결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소 효과, 즉 심판 대상이 검사가 기소한 걸로 한정됩니다. 또 다른 말로 검사가 갑을 범인이라고 기소를 했어. 그런데 법원이 심판하는 과정이 갑 이 자식이 범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을이 범인이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하는 과정에서 을 네 유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한 누구만 심판한다? 갑만 심판해. 그러면 을이 범인이면 갑은 범인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무죄 판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소 효과는 첫 번째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한다는 말은 사건을 법원에 넘겨주는 거니까 법원은 드디어 심판을 개시할 수 있어. 그걸 공개로 한다 해서 우리가 공개심판, 줄여서 공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소를 해주면 무조건 다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해서 넘겨준 것, 즉 다시 말해서 기소한 것만 심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심판 범위와 심판 대상이 한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제 두 가지가 돼요. 현실적 심판 대상과 이제 잠재적 심판 대상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보겠습니다. 예컨대 갑이 3월 1일 10시에 여기 앞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요놈이. 그것을 검사가 절도로 기소했다. 그러면 법원은 심판을 딱 해보니까 이 범죄 사실 절도가 아니라 뭐다? 횡령이다 그 말이에요. 횡령. 그러면 법원은 횡령, 유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지. 뭔만 심판한다? 절도만. 그러면 이게 횡령이면 절도는 유죄다, 무죄다. 무죄 판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놈은 분명히 횡령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횡령을 범한 놈에 대해서 절도죄 무죄 판결하면 그것은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법원은 횡령죄 유죄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소장을 바꿔줘야 돼. 당초에 절도로 기소했다는 말은 공소장에 뭐를 기재했다 그 말이에요? 절도로 기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바꿔준다? 횡령으로 바꿔줘야 돼. 공소장에 절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뭐로 바꿔준다? 횡령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횡령이라고 바꿔주면 드디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심판할 수 있거든요. 법원은 뭐를 심판할 수 있어? 횡령죄로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뭐라 한다? 공소장 변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제도. 공소장 변경 제도라는 것은 검사가
당초에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내요. 공소 제기한다는 말은 공소장을 낸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다가 필요계획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중에서 공소 사실과 그 다음에 적용 법조를 기재하거든요. 적용 법조를 기재해서 예컨대